그래서 오늘 최고다 오션과 찰떡인 주제는요. 보고 나면 아쿠아리움 직행각 무비입니다. 실은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 정말.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지경.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종길 씨, 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당연히 뭐 최고다 오션이죠? 그쵸. 매일 오션, 풍덩에 빠져 보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이 주제를 너무 늦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을 해보면서 바로 오션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바다 생물들 영화들을 모아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요즘 안 그래도 막 아쿠아리움 가기 딱 좋은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다 오션과 찰떡인 주제는요. 보고 나면 아쿠아리움 직행각 무비입니다. 짠! 우리 변신을 한번 해봤는데 깜짝이야. 바다 생물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저는 왜 이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거대한 고래가 나오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자, 이것으로 조선의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야. 새끼고래입니다. 쫓아라! 고래가 나라의 주장인 국세를 삼켜버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자 너나 할 것 없이 고래를 잡기 위해 바다로 모이는데 나라의 개국 세력은 물론이고 처음에 국세 도둑으로 몰렸던 해적과 심지어 바다의 바자도 모르는 산적까지 이 고래잡이에 뛰어들죠. 저 바다에 우리를 호강시켜줄 고래가 있다. 가자 바다로! 영화 시작 10분 만에 해적단장 여월과 바닷속에서 마주치는데 등장에서부터 여느 고래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맞아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막 포악하지 않고 순한 눈에 몸에 이곳저곳에 상처투성이잖아요. 나도 옆에 있었으면 이 어리처럼 막 어루만져주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영화는 이석훈 감독이 처음부터 고래가 나오는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고래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래 실제로 모티브가 된 고래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혹시 동해 귀신고래라고 귀신 들어봤어요? 고래? 처음 들어보는데? 사진을 보면 일단 이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실제로 고래가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 이 습성이 있어서 새끼를 건드리면 순간 아주 공격적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 그 본성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고래의 애잔함도 담겨 있지만 일단 뭐 웃기죠? 굉장히 웃깁니다. 배우 유해진, 박철민, 김원혜. 이 코믹 연기장인 3인방이 포진해 있어서 그런지 이 시종일관 코믹 명장면이 쏟아지죠. 맞아요. 유해진 씨는 음파혜진이란 별명까지 붙여진 그 코믹 명장면 많이들 아실 건데요. 잘 들어. 바다 수영이라는 게 말이야 민물 수영하고는 확연히 틀려. 파도를 이기려고 그러면 뒤지는 게. 구랭이가 담터 눕듯이 파도를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겨. 등신 마냥 하면 뒤지는 겨. 이석훈 감독이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좀 더 코믹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코믹 설정이 좀 더 필요한데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산적의 춘섭역을 맡은 배우 김원혜 씨가 음파 하는 아이디어를 줬대요. 그걸 즉석에서 유해진 씨가 싹 받아서 기가 막히게 살려준 거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고래는 고래인데 좀 더 귀여운 고래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돌고래 소리 똑같죠? 돌고래 아니야? 근데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 정말. 어렸을 때 동물원이나 수족관 가서 돌고래 쇼를 본 경험이 있다면 이 영화가 조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영화 돌핀 블루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 최초로 돌고래에게 인공 꼬리를 만들어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壊死してますね。壊死してるのは分かってるさ。
お前獣医のくせに気づかなかったのかよ。 일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의 마스코트인 돌고래 후지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서 꼬리를 절단하게 되는데 꼬리가 없으니 더 이상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수족관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워하는데요. 이때 신입 수의사 카지야가 인공 꼬리를 만들어서 이 후지에게 달아주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今のままでは富士を泳ぐことができません。浮いているだけです。毎日毎日ただ浮いているだけなんです。富士に人工尾れを作ってやってください。富士を助けたいんです。もう一度泳がせてやりたいんです。 아예 배경 자체가 아쿠아리움이다 보니까 시작부터 아쿠아리움 직행각 장면이 나옵니다. 관장이 지그시 바라보는 대형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는 장면인데요. 수많은 물고기가 이리저리 헤엄치는 장면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야와 후지가 물속에서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는데요. 막 부임해서 적응이 힘든 이 신입 수의사 카지야를 이 수족관에서 가장 오래된 돌고래 후지가 엄마처럼 품어주는 그 느낌이랄까요? 맞아. 이때부터 카지야와 후지의 관계가 정말 끈끈해지죠. 富士 정화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공 꼬리를 달아줬을 때. 아, 과연 이 꼬리로 진짜 후지가 헤엄을 바로 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함이 있었는데 정말 유유자적 무리들에 섞여서 헤엄을 정말 잘 치는 후지를 보고 막 혼자 너무 울컥한 거예요. 이게 후지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했던 거를 못한 거니까 맞아. 얼마나 좀 걔도 좀 너무 속상하죠. 속상했겠어. 근데 그걸 해내니까 짜릿하는 이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돌고래가 나오는 영화들의 제목은 보통 블루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도 블루가 들어가는 제목인데요. 돌고래 영화 했을 때 가장 많이 기억하는 영화 그랑블루입니다. 잠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자크는 바다와 돌고래 그리고 잠수 실력 경쟁자이자 유일한 친구 엔조와 같이 성장을 해갑니다. 개봉한 지 무려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바로 이 포스터. 영화를 안 봐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아마 이 포스터는 한 번쯤 다 봤을걸요? 당시에 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뭐 분식집, 저는 뭐 개인적으로 캔모아라는 예전에 유행했던 그 카페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은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 집 공부방에도 이게 딱 붙어 있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집중력을 높이는 그림처럼 보여졌나 보지. 뭔가 우리 부모님 눈에는. 오션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은 리마스터링으로 기존 영화에서 53분을 추가한 작품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자크가 바닷속에서 돌고래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는 장면. 마치 제가 실제 바닷속을 유영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영화 후반에 자크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부터 바다로 쫙 바뀌면서 수면 위로 손을 탁 뻗는 그 명장면 있잖아요. 그 와중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벼락 맞으면 엄마한테 등짝 맞겠는데? 저 정도로 방이 젖으면 큰일 나겠는데. 감동 파괴자. 의외의 영화에 바다 생물이 나와서 관객들의 마음을 제대로 훔친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입니다. Why didn't you tell me you were a secret agent? I prefer intelligence operative, and I couldn't tell you until I thought I knew you. Well, maybe when you get back from Peru. I don't think that's an option, Lisa. Linda. I know I changed your name for your protection. Oh. We have to go our separate ways now. Goodbye. Got it. Moving out.
Hey, just keep going. I'll give you $20. You got it. How's your balls? Killing me. Hit it. 단 하루만 기억할 수 있는 단기 기억 상실증의 그녀 루시와 단 하루 만에 누구든 꼬실 수 있는 베테랑 작업남 헨리의 로맨스를 유쾌하게 그려냈는데요. You know, why don't you try this? It's kind of a hinge. Now, why didn't I think of that? Well, you're too close to the project. Don't be hard on yourself. I'm Lucy. Yes, I'm Henry Roth. Nice to meet you.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바다 생물이 나오느냐? 바로 영특하고 센스 있는 이 바다 코끼리 자코와 귀여운 펭귄 윌리, 그리고 아주 짧게 여러 번 등장하는 돌고래 등을 만날 수가 있죠. 정말 하나같이 와 이거 동물 연기 천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해 좋은 연기를 펼친 바다코끼리 자코는요. 헨리가 치료를 해주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쭉 늘어져서 먹이도 안 먹고 숨도 잘 안 쉬고 뭐 이런 너무 걱정되는 상태예요. I'm gonna try to get him breathing manually, okay? So I need your face right next to his mouth to see if it's working. Are you ready? Yes. 1, 2. 막 사람 취했을 때 이렇게 손 마사지 해주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진짜 옆에서 보면서 약간 따주고 싶었잖아. 이렇게 뽁 이렇게. 근데 더 재밌는 건 오지랖 넓은 펭귄 윌리가 이 상황을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막 자꾸 들락날락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Willie, I don't need you to see this. Get out of here now.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아. 이런 확실한 씬스틸러 자코는 중간중간 이제 계속 등장해서 영화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데요. 헨리와 루시가 수족관에서 데이트를 할 때 찐친으로 찬조 출연해서 루시와 악수도 나누고 물 끓는 주전자 소리를 흉내내는 개인기로 또 루시를 웃겨주기도 하죠. Check this out. Jocko, what does a teapot do when the water's ready? 반면 펭귄 윌리는요, 살짝 눈치가 없고 깍쟁이 캐릭터입니다. 이 헨리와 루시가 헤어질 때도 멸치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또 시선을 강탈하죠. You had plans and a life before you met me, and now all you have time for is to make me fall in love with you every day. That's not all I do. I gave a penguin a bath today. Which I'll have to do again tomorrow. 이번에는 바다 재난 영화입니다. 딱 떠오르는 바다 생물 있지 않아요? 바로 상어죠. 맞아요. 영화 그레이트 샤크 2인데요. You know that hurricane that tore through the Keys last month? Well, it rearranged all the channels leading into Florida Bay. And I've been speaking to some fishing buddies. They told me that a submerged rock formation is now above water in the channel, in the Outer Banks. I promise you, the shots will be sick. I'm in. Ah, good. Me too? Great, great. Okay. 사라, 메간, 제이슨은 사진 촬영을 위해 지도에도 없는 외딴 섬으로 들어갔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 재난 영화에 나오는 이 공격성 동물은 왜 다 상어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어는 해안가 가까이 서식하면서 이 사람을 막 공격하는 성향이 크고 백상아리, 뱀상어, 청상아리, 흉상어 등 이렇게 사나운 종류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 영화들도 현실감 있게 이렇게 상어를 주인공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 결론을 내렸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에도 상어 중에 제일 난폭하다는 이 백상아리가 주인공인데요. 실제 백상아리에 의한 공격은 현실에서도 많다고 하죠. 이런 공포스러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어 제작에 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비주얼뿐만 아니라 물속 움직임까지 실제로 보이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쓴 방법은 피부 질감 등을 이 애니메트로닉스 기법 등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CG가 아니라 애초에 그 촬영을 하러 가면은 배우들이 이 똑같이 생긴 모형이랑 연기를 하니까 얼마나 실감이 났겠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무서운 상어인데 또 상어 가족 노래는 또
굉장히 귀엽잖아요. 아, 그니까요. 아기 상어 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아, 너무 귀엽네. 마치 나같이. 그러게. 인정해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서운 상어 이미지를 씻어줄 귀여운 상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샤크입니다. 제목은 일단 근데 샤크예요. 샤크인데 의외로 조용급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작은 물고기 오스카인데요. Hi, I'm Oscar. Welcome to my crib. The good life, the way the other half lives. Check it out. I got my 60-inch high-def flat screen TV with 6 speakers surround. Yeah, like money. Come on, shorties. Why y'all messing with my fantasy? Cause you so broke, your baloney had no first name. 고래 세차장에서 일하는 오스카의 현실은 먹이사슬 제일 밑바닥이지만 그의 꿈은 백만장자가 돼서 좋은 아파트 최고층에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가 우연히 상어를 제압하게 되면서 이 소망했던 꿈을 단박에 이루게 됩니다. Oh, no. Watch it! Back up! I'm crazy! I'll be tripping! Oscar, did you kill that shark? Yeah, exactly how it looked. That's how it is. 바다 생물들이 의인화돼서 재미있는데요. 특히 그 채식주의자 렌니 캐릭터가 너무 웃겨요. Okay, I will tell you. I'm a vegetarian. 그리고 샤크의 매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러디 장면들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바다판 슈렉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패러디가 많아요. 슈렉이 왜 기존 애니메이션의 클리셰를 비틀고 다양한 작품을 패러디를 해서 재미를 만들었잖아요. 샤크도 오프닝부터 패러디가 나옵니다. Hi, I'm Lenny. 상어 캐릭터 렌니가 미끼 주변을 돌면서 무서운 음악이 흐르는 이 장면은 바로 조스의 패러디고요. 로버트 드니로가 목소리 연기를 한 이 돈 리노 캐릭터가 실내에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는 장면. You see, Sykes, it's a fish eat fish world. You either take or you get taken.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대부. 대부. 대부에서 본 장면이고요. 해마들이 막 경주를 벌이는 장면도 있는데 선두는 시비스킷이라는 이 대사를 노골적으로 넣어서 영화 시비스킷을 패러디합니다. 바다 생물은 바닷속에 들어가야 실제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큐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처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언더 더 시와 오션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저기 헤엄치고 있는 애 문어 올리 아니야? 대체 왜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야 올리! 거긴 상어들이 사는 곳이야. 우리가 막아야겠어. 안돼! 상어들이야! 주인공은 아기 엔지, 보거 포포, 가오리 레이저. 이들이 상어에게 쫓기는 문어 올리를 찾기 위해 바닷속 모험을 떠나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컨셉이에요. 조심해 포포. 저건 스톤피쉬라는 거야. 저 물고기에 가까이 갔다간 둥지느러미에 있는 독침에 쏘일 수도 있는 거 몰라? 스톤피쉬, 라이언피쉬, 바다거북이, 줄무늬 바다뱀, 해파리 등등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생물들이 특징과 함께 소개되죠. 실사와 애니메이션 요소를 차용해서 만든 이 해양 다큐멘터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요.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자마자 이 딸이 크면 이걸로 바다 생물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 포스터 카피에도 전국 과학교사협회 추천 영화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이 바다 생물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몰입감 있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심지어 과학교사 한 명도 아니고 전국 과학교사. 이건 봐야지. 오션스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 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바닷속 거대한 풍경을 통째로 옮겨놨어요. 바다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바다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먹잇감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하늘에서 바다로 쏜쌀같이 잠수하는 케이프 가넷 갈매기라든지
탈피를 위해 수백만의 거미개가 모여드는 모습, 온몸을 네온사인처럼 발광하는 갑오징어 등 흔히 볼 수 없는 바다 생물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헐, 쟨 또 누구야? 엄청 크네. 지금까지 나왔던 거 장난인데? 제가 바로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 대왕고래래. 길이가 11층 빌딩 높이만 하대. 이런 바닷속 풍경을 담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제작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그리고 제작비도 사실 다큐멘터리 촬영비라고 하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하나로 1,000억. 아, 1,000억 원? 1,000억 원. 그리고 사실 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은 연출이라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갑자기 우리가 거북이한테 가가지고 그거가 진짜 미안해. 갑자기 해파리 한 번만 물어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포착된 장면들이 많은데 특히 이 개가재랑 개가 싸우는 장면은요. 어느 다큐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명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아, 이따 하이킥 한 방! 알라당 KO패 당하는 개 선수. 사실 이 영화는 마지막엔 좀 안타깝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 폭염으로 죽는 생물 등 오염된 환경이 동물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얘야, 옛날 바다엔 이런 동물이 있었단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지금은 수족관에서만 볼 수 있게 된 거야. 오늘의 최고다 오션, 보고 나면 아쿠아리움, 직행각, 무비를 주제로 다양한 바다 생물이 나오는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역시 바다 영화는 오션에서 골라보슌.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우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빠져보셔. Out of my mind.